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번 전시회는 지식재산 동향과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대전에서는 특허 발명, 상표 디자인, 그리고 국제 발명의 3가지 분야에 걸쳐서 700여 가지의 제품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대 이후에 우리나라 발명과 지식재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트렌드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신다면 큰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무려 700점에 달하는 국내외 우수 발명품들이 코엑스에 전시됐는데요. 신통방통한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발명특허대전의 우수 발명품 90점, 상표 디자인권전의 우수 상표 디자인 22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모두 축하드려요. 와, 오늘 지식재산대전에서 이 대통령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일단 수상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저희는 이제 창업한 지 2년 된 스타트업 회사고요. 저희가 창업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는 한편으로는 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혁신적인 창의적인 발명품들 중에서 대통령상이라면 정말 발명왕의 자리잖아요. 어떤 발명품이에요? 네, 저희 제품은 어헤드라고 불리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고요. 이 제품을 모든 형태의 헬멧에 부착을 시키면 대화를 하실 수도 있고 노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면은 헬멧도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떻게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이 이동하셔서 제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지금 저쪽으로 갈까요? 가시죠.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품은 진동 소자를 이용해 헬멧에 부착하는 기기인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화통화, 음악 감상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네. 자, 삑. 정말 노래 소리가 실감나게 들렸어요. 와,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뮤직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귀에 뭘 꽂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도 제가 들려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주변의 위험한 상황들을 다 인지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에서 가장 특화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스키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발명품이래요. 이렇게요? 네, 조금만 더. 좀 부끄러운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제품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변기악취 제거 장치. 아니, 여기서 뽀글뽀글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기포 보이시죠? 네. 이 기포는 용변구에 있는 냄새를 가져와서 이 물에 녹여주는 거예요. 물에 거의 97%를 녹여주기 때문에 용변 냄새를 거의 다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악취도 없애주고 좀 더 편안하게 용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편안한 화장실을 만들어가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와, 신기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국무총리 수상 발명품인데요. 다양한 물체를 바로바로 인식해 CCTV 보안 감지나 불량품 선별 작업에 쓰인답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탄생한 올해의 우수 발명품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부터 보니까요, 이 발명품들에서 눈을 떼질 못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이 지식재산 대전을 좀 둘러보면서 어떤 것들 느끼셨어요? 정말 첨단 기술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에서도 좀 좋은 발명품이 나와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애인 같은 분들처럼 몸이 불편한 분들도 이렇게 많이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서 진짜 모든 광범위하게 좋은 발명품이 많아서 좋은 경험, 좋은 구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많은 창의적인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고 자신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인증 국가기관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것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품들이 좀 스마트해지고 지능화된 제품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시면요, 이제 세계 각국에서 모인 600여 점의 전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33개국에서 출품한 창의적인 해외 발명품 600여 점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발명품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인류를 진일보하게 해주었죠. 그런데 이때 제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파인애플이다. Wait. I will do this. 이 발명품 하나면 허리 굽힐 필요도 없이 한 방에 쏙. 아니, 이 맛있는 파인애플을 지금 이 기계로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This thing is pineapple harvesting equipment. Main idea from the farmer. The farmer want only the basket in the front of the harvesting, but we think the original working is only the milling to cutting, and we hold like this to taking the pineapple. So the new innovation is cutting the pineapple fast and safety. So the new is very long, and we have a scissor and the basket in only one equipment. 이 나라에 맞게 파인애플에 대한 그런 발명품이네요. 국제발명 전시회는 국내외 발명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최신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우리나라 우수 발명품들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곳을 쭉 돌아보니까요, 그동안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이 다 발명의 시작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적어뒀다가 저도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일상 속 작은 호기심과 사소한 발견에서 시작되는 발명.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발명가들께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만든 발명품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키우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시고 더 열심히 많은 발명을 하셔서 우리나라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유레카를 외치는 기쁨의 순간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해요. 예술과 기술의 별난 만남 2018 ACT 쇼케이스가 개막했습니다. ACT는 아트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요. 문화와 기술이 합해지는 CT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CT가 세계로 더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쇼케이스. 이번 ACT 쇼케이스는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랩시설에 젊은 작가들이 상주하면서 창제작 콘텐츠로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장르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작품 세계를 저희 랩시설을 활용해서 마음껏 펼쳐볼 수 있고, 그 기술을, 그 작품 세계를 세계로 활약할 수 있는,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 29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만든 13개 작품 구경 좀 해볼까요? 이 작품은 소프스크린이라는 작품이고요. 처음에 작품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어떤 이미지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이미지와 관계없는 이미지들이 계속 제 시야를 가로막고, 그리고 제가 찾고자 했던 이미지 앞을 계속 가로막는 그런 이미지 구조 자체에 어느 정도 좀 비판 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작품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융복합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사운드 아트, 설치 미술 등의 실험적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 2018 ACT 쇼케이스.
전시에는 과학기술과 미술을 접목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인간의 창의력과 기술의 끝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So my project is called Marimbula, and it highlights the African roots of Colombian music. So Colombia is a very diverse country in terms of music, and Colombian identity is really related to music and dance in general. So in this project, it is a tropical fantasy that is recreated, that people can play using marimbula, which is an instrument which is from African origin, which is played in a very specific part of Colombia, where African roots are very well kept.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는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참여 작가들이 젊어서인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 작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여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작업 실험을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제가 전시한 공간이 그 문화공간, 어떤 미술관에서도 찾기 힘든 좀 많이 큰 공간이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은 관객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작품은 마디 바람인데요. 마디 바람이라는 작업 제목은 제가 독일에서 작업 활동을 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귀국해서 만드는 첫 작업을 이제 한글 제목으로 하고 싶었어요. 마디라는 뜻은 경계와 경계 사이, 어떤 사이 공간, 그리고 바람은 그런 마디로 인해 생겨나는 어떤 확장성, 역동성,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들이 서로 모여서 마디 서로 모여서 한 몸이 되어 스스로 공명하는 어떤 공간이 확장되는 날개 매개 표현들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2018 ACT 쇼케이스. 전시는 관람객을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작품을 함께 만드는 참여자로 이끄는데요.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So it has been very interesting for me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at the ACC, of course. This is actually my first art residency and also my first time in Asia. So it's lots of new things, of course, you know, new people, new culture, new friends, you know, and I think also, you know, working here is a little bit sort of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your own creative process. 보통 미술관, 큰 미술관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더 실험적인 어떤 연구, 그리고 실험적인 공간, 어떤 약간 실험적인 공연적 요소를 발전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고, 이런 작업적인 면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점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멋진 만남. 2018 ACT 쇼케이스에 놀러오세요. 농한기인데도 마을을 꾸미고 다양한 체험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잘 산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속리산 자라, 충북 보은군 산해면에 있는 아담한 마을. 옛날부터 학자와 효자 여부가 많이 났고 사과, 시래기, 대추 등을 농사지어 분홍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일까요? 그 마을 잘 산대, 대박이 났대, 이렇게 소문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마을 이름이 잘 산대 대박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원래 저희 마을이 산대리인데
우리 마을이 체험 휴양 마을로 되면서 우리 마을을 좀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하자. 그러면 이름을 다시 만들어 보자 했는데 마을 주민 한 분이 자 그럼 우리 마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이름을 갖다가 잘산대로도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잘산대로 저희들이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 농촌진흥청과 자매 결연을 맺고 덩굴 식물인 박을 소개받았습니다. 60여 가지의 박이 주렁주렁 매달린 마을, 구경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7월이 되면 대박축제를 여는데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숲체험, 사과두부 만들기, 볏짚과 박으로 공예품 만들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손재주가 뛰어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볏짚 공예를 잘하시는 어르신께서 체험객들을 직접 가르치는데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시품 좀 보세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박공예 전시관에도 주민들의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수준이 대단합니다. 박공예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박을 사용하는데요. 인두화를 그리거나 조각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목판 위에 인두화를 그려봅니다. 조용한 가운데 몰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편안해졌습니다. 굉장히 집중하시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곳 주민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예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걸 하면 정신 수양도 되고요. 또 이걸로 배움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올 때, 또 학생들이나 올 때 또 이걸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빨리 가면 인두화 강사님도 이 마을 주민이신데요. 전직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십니다. 얘를 빨리 보내면 탈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아뜨와 똑같은데 얘를 천천히 가면 온도를 충분히 전달받으니까 나무에 태워져요. 인두화 강사님은 앞으로 잘산대 마을에 생기는 농촌체험 인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맡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그려보는 인두화 쉽지는 않았는데 꾸준하게 배웠던 주민들이 요령을 알려주셔서 그나마 덜 힘들었습니다. 저도 인두화를 해보니까요. 약간 그 장작 타는 향기를 맡으면서 뭔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행복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행동을 해서 꼭 여자가 들어오게끔 복이 들어오게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겨울에는 잘산대 마을에 얼음왕국 축제가 열립니다.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위해 신나는 겨울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얼음 겨울 축제를 위해서 이거 저 탑 다 세우는데 요거 같이 한번 딱 맞춰가지고 한번 세워봅시다. 또. 내가 잡을게. 얼음탑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긴 대나무를 여러 개 묶고 호스를 매달아서 세웁니다. 여러 해 얼음탑을 만들어 본 경험이 쌓여서 이젠 전문가가 다 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이 대나무를 하나 더 묶어주면은. 그러니까 밑에가 전체 통으로 다 올고 위에만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니까 얼음도 좀 특이하게 이뻐질 것 같아. 웬만한 2층 건물보다 더 높은 얼음탑이 될 건데요. 계속 얼어가면서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하부가 튼튼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금 얼음탑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잖아요. 예. 와, 진짜 이게 지금 높게 이제 세워졌는데 그럼 이런 조형물을 몇 개 정도 만들 예정이세요? 한 40여 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40여 개요? 예. 그래야지 좀 뭐 볼품이 있지.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거 조형물 만들면은 눈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갖고 안 되죠. 이미 저 물을 풀어야 되는 거지 눈 와서 얼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날이 좀 추워갖고 물을 퍼서 저 위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야지 얼음이 오는 거지 눈하고는 아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단 눈이 오면 경치는 좋지. 일단.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조형물 한 40개 정도 만들 예정이시라니까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우리는 그럼. 장갑까지 끼고 제대로 도와드려야죠. 워낙 긴 대나무라서 한 번에 세워서 중심을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본 골격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얼음탑의 모양을 다양하게 구상하는데요. 물 뿌리는 방법과 양, 그리고 기온과 바람의 세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얼음탑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제 손길로 이렇게 뼈대가 완성됐는데 어떤 얼음 그 탑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얼음 왕국 축제 때 이 얼음탑만 구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요 물이 있는데 여기가 얼음이 얼면 썰매도 타고 또 빙어 낚시도 할 수 있고 요쪽에 보면 여기는 눈 썰매도 탈 수 있고 또 우회 쪽에는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즐겁게 즐기셔도 되니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체험관 옆에는 미니어처 공원이 있습니다. 보은의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으니 더욱더 신기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미니어처 공원을 만들 계획을 하셨어요? 저희 마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게 하면 될 거를 보은군하고 저희 마을하고 같이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령화도 되고 또 학생들이 와서 체험거리를 만들자는 과정에서 보은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보은군 미니어처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은 미니어처 공원은 2007년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그 후 여러 해 동안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니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찬홍과 함께 떠나는 초스피드 보은의 역사기행,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신라시대 3년 동안 쌓았다는 삼년산성.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라서 치열한 전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삼년산성을 어디라고 넘보느냐? 내 이놈들 당장 물러가거라! 고려 태조왕건이 점령하려다가 대패하고 물러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보은읍을 지나 말티고개를 넘으면 속리산에 이릅니다. 조선의 세조가 법주사에 행차한 적이 있는데요. 가마가 소나무에 걸리려는 순간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짐을 알아보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저 소나무에게 정의품의 벼슬을 내리거라.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한 법주사. 33m 높이의 금동 미륵대불이 앙증맞게 보이고 팔상전을 비롯한 여러 점의 국보가 제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남이아비탑을 간샘보살. 속리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천안봉을 중심으로 비로봉, 문장대 가는봉이 활처럼 휘어져 뻗어나가면서 백두대간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니어처 공원 한켠에 비석이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혹시 광개토대왕비를 미니어처로 만들었나 했는데요. 다가서서 보니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미니어처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니까 창씨개명 거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비석이에요?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성씨개명 반대사 운동비입니다. 그게 이제 성씨개명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때 강제로다가 막 고문도 하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면서도 성씨개명을 이 마을 주민 한 명도 안 하고 이런 자료가 지금도 학교나 도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비를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문화류씨의 집성촌인 잘산대 마을. 조상들은 일제에 항거하는 용기와 절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후손들은 자랑스러운 마을의 역사를 되살려서 전국 최초로 창씨개명 집단 사적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창씨개명 한국에 의한 이건 민족에 대한. 제가 오늘 잘산대 대방마을 둘러보니까 정말 다채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도시 학생들이 와서 이 자연을 가지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를 가르쳐주는 자연 마루치 인성학교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이 돈이 아닌 진짜 행복이 뭔가를 노력하면서 우리 마을을 영구적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생태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꿈입니다. 잘산대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름처럼 오늘도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자연, 자랑스런 조상의 얼까지 이 모든 것을 간직한 잘산대 마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마을. 다시 한번 대박을 예감해 봅니다. 단체로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료 중이셨네요. 시골 마을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 호강 한번 제대로 받으셨다는데요. 그 건강하고 행복했던 하루를 지금 만납니다. 여수의 한 경로당이 오늘 하루 1일 병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살펴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유, 오만 데가 다 아프요. 나도 여기 소파좀 줘. 위도 안 좋고 요 관절도 안 좋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엄마 콜도 아프고 오만 데가 다. 5만 대가 다 아픈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한 이들은 명진 한마음 봉사회. 여수 자원봉사 대상을 만들 만큼 여수 지역 봉사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다. 시골 노인분들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잘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정도 했는데 올 때마다 계속 새롭고 봉사하는 거에 의미를 두지만은 어르신들 보니까 되게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머니들 보니까 너무 순수한 그 고향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프시다 하시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시골 생활 잘 하셨으면 싶습니다. 암요, 도움이 되고 말고요. 올해로 벌써 6년째 부산에서 직접 의료 장비까지 챙겨와 여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시작했지만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기쁨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혹시나 안 좋은 부분을 제가 발견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게 큰 기쁨이고 또 환자 본인한테도 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전국적으로 무이촌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오지에는 그 의료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봉사를 하는 게 오늘도 참다운 봉사가 아닌가 생각돼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누구에게든 가장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게 진정한 봉사일 텐데요. 이 자리는 사실 여수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사업을 일군 박수관 회장의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시골에 사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건강에 또 신경을 쓰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경각심을 불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안 좋은 병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은 우선 이 지역의 면장 이장을 통해서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냅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와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시켜드리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게 마련.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여수의 한의사들도 뜻을 모았는데요. 어르신들 오시길 잘했죠?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 우선 먼저 어깨부터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농촌에서 이런 좋은 치료를 하게 된 게 정말 좋습니다. 전에 옆코를 이름도 몰랐더만 그거 늙어진 게 이제 흉을 맞아서 이제 나서 봐야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양화반 같이 협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의료 혜택도 많고 또 환자분들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혜택을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냥 참아버리는 게 일상인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인지 우연히 암을 발견해 수술까지 지원해드린 경우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부터 한 7년 동안 지금 한 800여 명을 저희들이 이제 진료를 했습니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2차 진료 대상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또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암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2차 진료, 그다음 암 발생 환자들 전부 이제 2차 수술 또 2차 진료까지 다 이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특히 또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와서 진료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감사히 여기고 있고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잔치날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이 오늘 모신 어르신들의 점심 메뉴입니다. 예, 고기 아주 잘 익어가고 오늘 주민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잘 삶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솜씨 발이 들어가는데요. 야, 김치 좀 갖다 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기 말고. 잘 익은 돼지고기 맛을 한번 봐야겠죠? 어때요? 맛있어요? 돼지고기 맛을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너무 맛있으니까. 고소한 돼지고기에 맛깔스러운 반찬들, 따끈따끈한 떡국도 준비했는데요. 정성을 다한 만큼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게 바로 보람이고 행복이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진료 잘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무료한 일상에 선물처럼 찾아온 행복한 하루. 덕분에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20년을 더 산다께 보니까 내가 보니까 80 들으면 정축지. 아버지가 엄마 좋아한다는데 기분이 좋아요? 좋죠. 그럼 둘이 한번 안아보소. 안아. 아니, 한번 안아봐. 그렇게. 야. 와. 질투가 안 느껴져요? 아니 질투 안 나요. 안 느껴져? 나이가 몇 살인데 질투가 나. 아이 그래도 이렇게 질투 안 나요. 어떻게 첫 인상이 어때요? 보니까. 우리 안 좋소. 운동할 때 헤엄치고 인심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했었고. 그럼 둘이 이제 자주만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 언제나 만나봅시다. 그러면 그럴 자신 있어? 그럼 만나자면. 와.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쳐. 야. 기분이 짱. 짧지 않은 세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통 큰 기부를 이어가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온 박수관 회장. 이런 분들이 있어 아직 우리 사이가 따뜻한 거겠죠? 부산에 아주 명의를 모시고 와서 직접 이렇게 우리 고향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한쪽에선 미용실도 개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꽃된장 제대로 하시는데요. 원장님, 우리 언니들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게 예쁘게 해주세요. 부산에서 이 멀리까지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주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의료시설이 열악해 몸이 아파도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몸 건강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든든히 챙겨드린 행복한 하루였는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따뜻한 의료봉사 계속 부탁해요. 아담한 옥녀봉 아래 키 작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자리한 이곳 논산 강경장입니다. 조선 후기 대구장, 평양장과 함께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변해도 20번은 더 변했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경 5일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장터 구경해요. 가요. 4일과 9일 장날이 되면 길 양쪽으로 좌판이 길게 벌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들이 황금젓가락을 기다릴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내륙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금강 하류에 자리한 강경은 농수산물 유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물론 청주와 전주에서 온 상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요. 편리한 물길 따라 무역이 발전한 셈이죠. 3대 시장이 하나로 불렸던 거는 사실
그 거대한 상선들과 그 어선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강경에서 포구에서 들어오면 부여나 공주, 그다음에 내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래도 좀 빠릅니다. 다른 데보다. 장항이나 군산을 연결하는 뭐 수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경이 젓갈도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강경이 그때 3대 시장의 하나로서 클 수 있던 뭐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2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강경장. 아직도 김장철엔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오늘은 조금 한산해 보이네요. 어디 많이 파셨어요? 그렇죠. 예, 장날이면 그래도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날이 힘든 날. 김장이 끝나서 그런가 오늘은 사람 별로 없네요. 나와가지고 그냥 물건 팔면 좋고 안 팔리면 사람 구경하고. 그러니까 노래도 가끔씩 부르고 하신다고요? 노래도 잘 불러요? 아이고, 아버님 뭐 어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시 아버님이? 짬땀 쿵짝 쿵짝짝 쿵짝.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분 아닌데 짜잔짠. 어느 때 처음 들었나 기다려지나. 자칭 강경장의 최고 가수 인기 어르신. 한번 시작하면 이전은 기본. 멋진 즉석 공연입니다. 단골 손님 그리워라 단골 손님. 야. 우리는 단골 손님에 사는 거예요. 이제 오래 했으니까 단골 손님마다 이렇게 빠져지고 그래서 그냥 시시 노는 거예요. 야, 호미도 있고 낫도 있고. 오, 그리고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쥐다. 이 안에 먹을 걸 놔두고 지가 먹을지 찾아서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딱 하고 닫히는 쥐다. 와, 근데 있을 거 다 했지만 파시는 분이 없어. 어디 가셨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찾아온 곳은 바로 호떡 가게. 무심한 듯 큼지막한 호떡 한 개를 내어주셨는데요. 이 맛에 전통시장을 찾는 거죠. 호떡 크기가 좀 다르네? 네? 어? 아니요, 기술이 부족한가 보지. 아니야, 호떡 크기가 더 커. 네, 3개 팔다가 네. 2개 파는 게 좀 크게 해야지. 이게 빵인지 떡인지 그만큼 그 엄니 손에 따라서 이 호떡 모양의 또 크기가 또 달라집니다. 호떡 냄새가 골목 안을 가득 채우면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한 14살 먹을 때는 그냥 건빵, 건빵 그것만 많이 먹었지. 없었지 다른 건. 뻥튀기. 네. 집에서 쌀롱사시는 가서 뻥튀기 튀어다 먹고 건빵 먹고 이런 거 드문드문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야, 그럼 호떡 먹는 것도 그때는 귀했겠네요. 강경하면 역시 짭짤한 젓갈을 빼놓을 수 없죠. 강경 일대에 자리한 젓갈 가게만 140여 개에 이르는데요. 상인들은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젓갈이라고 자부합니다. 강경하면 젓갈이고 젓갈하면 강경이지. 와, 강경답게 젓갈이 종류가 정말 많네요. 이게 네, 몇 많아요. 가지 정도 돼요? 예, 한 2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뭐뭐 있어요? 네, 창난, 오징어, 낙지, 꼴뚜기, 어리굴젓, 연양낙지, 가리비, 밴데기, 황석어. 야, 이다 얘기하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많은 다양한 젓갈들이 있는데. 네, 손이 안 넘어가네요. 한식에서 젓갈은 무척 중요하죠.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강경 젓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염도가 낮다고 합니다. 야, 이 고구마한 냄새, 맛에서부터가 벌써 감칠맛이 느껴지네요. 느껴지죠. 이 강경 젓갈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그럼 있죠. 짠맛과 온도를 잘 조화시켜서 습도 발효시켜서 나오면은 그 맛이 처음에는 짜지만은 뒤끝이 담백하고 고소하고 손님들이 그래요. 아, 강경에서 새우젓 먹으면 처음에는 짠 듯한데 아, 이제 조금 고소한 맛이 있다. 그래서 김장철에는 더욱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우젓 중에서도 첫 손에 꼽는다는 육젓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씹을수록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집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첫 맛은 짜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고요. 새우의 식감도 느껴지고 지금도 맛있지만 이걸 또 조금 더 양념을 해서 따끈따끈한 새한 쌀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이만한 밥도둑이 없지요.
젓갈 가게 사이로 물 좋은 해산물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생태와 물메기 발견. 아따, 그거 참. 못생겼어도요. 예. 맛은 끝내주거든요. 시원해요, 맛이. 옛날에 제가 또 물메기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얼굴 한번 대주세요. 어찌 이렇게 비슷한가요? 네, 그런 건 아닌데요. 야, 이 물메기는 뭐해 먹으면 좋을까요? 얘는 이제 그 탕, 예, 물메기 탕 끓이면 정말 시원하니 맛있어요. 국물 시원하고. 예. 야, 물메기. 술 드시고 속 싹 풀어지는 거. 자, 그럼 장 구경하느라 허기진 속을 달래러 가볼까요? 또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한 끼를 해결하지요. 강경장 주변에는 해산물을 넣고 끓인 칼국수가 유명한데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해물 칼국수고요.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게 바지락, 그리고 미더더, 또 새우. 새우도 종류가 좀 있네요. 네, 저기 민물새우가 있고요. 바다새우가 있어요. 이렇게 민물새우는 국물을 갖다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들어가는 재료고요. 한 재료가 11가지가 들어가요. 지금. 육수를 내는데 같이 네. 포함해서 다. 기본 이제 육수를 가지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국물을 담아서 이제 끓여서 먹는 거네요. 그렇죠. 또 만두도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만두는요, 저희 집은 피가 얇아서 속이 꽉 찬 게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또 이제 드실 때는 뭐 다른 만두와 같지 않고 수저로 드셔야 돼요. 피가 얇은 그 정도로. 그게 안이 다 보여요, 속이. 네네네네. 새우와 바지락을 듬뿍 넣은 칼국수. 면발이 쫄깃해지도록 보글보글 끓입니다. 만두피가 얇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만두.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만두 한 입 먹고 칼국수 국물을 떠먹으면 금상첨화겠죠? 잘 익은 칼국수, 탱글탱글한 바지락과 함께 먹어볼까요? 뜨거운 면발을 후후 불어가며 후루룩 후루룩 먹다 보면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겨울 추위가 저만치 사라집니다. 칼국수로 좀 아쉽다 싶으면 속이 꽉 찬 만두가 기다리고 있죠. 만두피가 얇아 숟가락으로 떠먹는 만두. 고소하면서도 든든합니다. 강경장에서 만난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맛입니다. 강경 5일장에 오면요, 맛있게 익어가는 젓갈 냄새도 맡을 수가 있고 정감 있는 사람 사는 향기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향기 맡으러 강경 5일장으로 놀러 오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른 장으로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가요! 강경장의 짭짤한 감칠맛이 오랫도록 입가에 머무는 날이었습니다. 황금젓가락,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오랜만이다. 걔는 뭐야? 아차. 밤에 혼자 자면 무섭잖아. 뭘 조그만 게 무슨 위로가 된다고. 나 금방 올라갈 거야.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혜원은 동물을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점차 가족이 되어가죠.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며 늘 짝이 되는 동무. 처음엔 반려동물로 만났지만 한순간 내버려지고 돌아보지 않는 유기동물이 되고 마는 현실.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 10만여 마리. 사람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는 다시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만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포항에서 열린 유기동물 입양의 날 행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요즘 가족이라고 하면 애완동물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런데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아주 특별히 유기동물 입양의 날로 지정을 했거든요. 포항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준비한 특별한 행사죠. 2018 유기동물 입양의 날. 12월은 입양 가족의 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평소 유기동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의 날.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말씀 그대로 유기동물 입양의 날이고요. 이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신 가족분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즐기시고, 그다음에 입양을 원하신 분들은 이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입양도 가능한 그런 날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의 날 행사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는데요. 그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곳은 유기동물 입양 부스. 현장에서 바로 입양 신청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너희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와, 안녕. 안녕. 어머, 얘 춤추는 거 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 어디서 왔어요? 예, 이 아이들은 포항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유기동물 센터. 네네, 유기동물 센터에서 왔습니다.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2016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유기견 150마리와 유기묘 10마리가 현재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기된 동물들, 구조가 필요한 유기된 동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고 보호를 하는 센터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들 중에서 입양의 날 행사에 참여해 새 가족을 만나게 될 동물들은 10마리 정도라는데요. 어떤 동물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걸까요? 모든 강아지들이 다 이제 가서 그런 이제 입양의 기회를 이제 획득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피부병이나 뭐 다른 질병이 없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추려서 12월 2일에 저희가 데려가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기 전 자원봉사자들이 동물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만큼 예쁘게 꾸며주었답니다. 유기견 센터에서 좀 봉사를 원하시는데 입양의 날 행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애들 이제 분양 보낸다고 하니까 도움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제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평일이라서 사실은 좀 많이 못 왔죠. 꼬득꼬득 목욕 재개하고 발톱도 예쁘게 깎고 이렇게 천사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치니 짜잔! 몰라보겠죠? 유기된 애들이 들어오면서 이름이 없어져요. 이제 지어줄 수 있는 가족이 없으니까 입양이 돼서 새로운 이름도 빨리 생기고 가족도 생기고 그 이름으로 불려져야지 애들도 더 건강해지거든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를 이름을 불리면서 알게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꽃단장을 마치고 행사장에 도착한 동물 친구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는데요. 오늘은 왠지 좋은 예감이 드는 것이 모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와, 내가 지금 애정을 주는 가족 같은 강아지가 있고 이렇게 또 유기견들 보니까 어떠세요? 이 친구도 다 데리고 가고 싶죠. 마음 같으면 그러고 싶죠. 다 이쁜데 왜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는지 싶은 당연히 이제 빨리 좋은 주인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들죠. 안 아팠으면 좋겠고. 어떻게 입양 생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입양 생각 왔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또 혹시 잘못 키우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망설여져요. 이쁘긴 이쁜데 애들 다 예뻐요. 이쁜데 또 망설여지네요 또. 한 생명을 데리고 온다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특히 유기동물들은 이미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은 상처가 있는 만큼 다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두세 배의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날 현장에서 입양 신청을 한 시민들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입양하기까지? 거의 좀 근데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정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저희도 이게 막상 이뻐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다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데리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좋은 자리 있다 해서 네 왔어요. 일단 상처를 받은 애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고 겁을 먹을까 봐 그게 제일 그거였어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그 사는 동물보다 유기견을 데리고 온다는 게 내 힘도 2배, 3배가 더 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각오하고 해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이? 근데 저는 되게 굉장히 뿌듯해요. 이렇게 막 데리고 가가지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뿌듯하고. 이곳에서는 사진전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족들이 직접 보내온 사진들로 꾸몄다고 하는데요. 입양을 하기 전의 모습과 현재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컷. 그리고 사진 속 주인공 이진태 씨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코키와 새로운 인연을 맺은 지 이제 3개월이 다 되어간다고 합니다. 행복해요. 개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개 아침에 일어나면 쳐다보는 거. 자다가도 옆에 자다가 발로 걸치잖아요. 그럼 지가 피해줘요. 그리고 추우면 이불 속으로 쳐들어오고. 정이 많은 개거든요, 이게. 자식 같죠. 진짜 사랑스럽네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고민할 거 없어요. 개는 어린 걸 데려오든 사오든 입양을 하든 똑같잖아요, 개는. 그리고 내가 사랑 주는 만큼 개가 또 나한테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이젠 더 이상 유기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한 15마리 정도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입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마리 이상 입양을 했기 때문에 처음 한 거에 비해서 성과나 앙금이 이런 게 참여도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내후년 계속해서 이런 입양의 날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홍보와 이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갖춰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유기동물 입양의 날. 어렵게 다시 만난 만큼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널 다시 만나 행복해.